어서 오십시오. 네. 네네. 자, 오늘 네, 저녁 방송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지수가 좀 많이 흔들었죠, 그죠? 네, 저기 어제 미국 증시 영향 때문에 좀 많이 빠졌는데, 뭐,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저는 이제 계속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죠? AI 버블, 그러니까 AI 때문에 올라간 반도체, 그 다음에 뭐, 다른 주식들 조심하셔야 된다. M7 종목들이 과열이 됐는데, 저게 빠져야지 우리나라 증시도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렇게 좀 얘기를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뭐 그 미국이 어제 빠진 게 M7 종목들이랑 뭐 AI 전기차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별로 여러분들은 놀라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대신에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알고 맞는 매도 아프죠, 그죠? 네, 그래서 증시가 오늘 좀 빠져가지고 일반 개별주에서도 이제 약간의 투매가 나왔는데 그건 좀 불편하신 게 뭐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어쨌든 뭐 이거는 뭐 당연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이제 풀어서 설명을 쭉 해드릴 테니까 방송 잘 들으시고 내일도 이제 편안하게 이제 주식 투자하시면 되겠어요. 네, 오늘은 이제 그런 날이에요. 증시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고 개미들이 뭐 했고 외국인은 뭐 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쭉 이제 중요한 사항들을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보죠. 오늘 아무튼 좀 세게 흔들었죠, 그죠? 네. 자, 왜 빠졌는지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어제 밤에 미국 증시가 많이 빠졌거든요. 여기 보시면 다우지수는 1.2%. 그러니까 뭐 큰 급락은 아니죠. 증시가 뭐 1% 이상 빠지는 거는 흔한 일이니까, 그죠? 이거는 크게 뭐 저기 할 게 아닌데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죠. 보기에도 아주 확 잡아당겼잖아요, 그죠? 네. 여기 보시면은 나스닥이 오늘 어젯밤에 3.6%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기술주 위주로 빠졌다는 얘기죠, 그죠? 나머지 종목도 약간 투매가 나왔던 거고, S&P 500 지수도 내리 꽂았죠, 마이너스 2.3%. 그렇죠? 네. 자, 그다음 자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5.4%. 한눈에 봐도 많이 빠졌죠. 근데 여기는 지난 7월 11일 딱 보름 전인데요. 2주 전에 딱 여기에서 마이너스 3% 급락하고 나서 3일 쉬다가 이거 옛날에 뭐 3법이라고 부르던 것 중에 하나인데 3일 쉬다가 급락, 하루 쉬고 급락, 이틀 쉬고 급락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계속 음봉을 되게 세게 맞은 거예요. 누가? 반도체가. 반도체가 이미 미국에서도 꺾인 지가 꽤 됐다는 얘기죠. 7월 11일 날 3% 폭락, 그리고 7월 17일 6% 하루에 6% 폭락, 그리고 여기 3% 이틀 지나서 어젯밤에 5% 엄청 빠진 거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 들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초상 치렀겠죠. 자, 보세요. 그게 뭐냐면 SOXL이라고 있어요. 이걸 치면은 여기 디렉시온 뭐 세미컨덕터 뭐 3배짜리 나오거든요. 이게 최근 고점이 얼마죠? 70달러. 그죠? 근데 지금 금요일 어젯밤 종가는 42달러. 얼마 빠진 거예요? 28달러 빠졌죠? 그러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40%. 2주 동안에 큰 어떤 이제 뭐 AI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막 반도체가 앞으로 막 영원히, 그죠? 네. 안 죽고 계속 올라갈 것처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샀단 말이죠. 근데 이게 2주 만에 40% 폭락하면 40%. 네? 미치는 거지 이제. 몰리는 거 한순간이라니까요. 제가 이거 막 여기서 계속 올라갈 때 그 소리 했잖아요. 기억나실 거예요. 갑자기 제가 엔비디아 들고 있는 사람들 제가 비판했잖아요, 그때. 당신들 수익 났다고 좋아하지 마라. 수익 난 건 좋은데 그거 안 산 사람들, 뭐 한국 주식 하는 사람들 멍청하다고 자꾸 비난하지 마라. 당신들 그 주식 올라간다고 해서 팔 거냐? 더 올라갈까봐 안 팔 거고 막상 더 올라가면 또 안 팔 거 아니냐? 계속 갈까봐. 그래서 내려오면 팔 거냐? 안 팔 거 아니냐? 손해나면 팔 거냐? 아니면 안 팔리겠죠, 당연히. 그랬죠, 그죠? 네. 자랑하지 말라고, 난 무시하지 말라고 그때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가 요때쯤이잖아요, 고점에서.
근데 사람들이 엔비디아랑 이쪽에 엔비디아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거 산 사람들이 되게 좀 기고만장했었거든요 그때. 물론 다 그러신 건 아니겠지 그쪽에 투자하신 분들이 그죠.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기고만장했어요 되게. 한국 주식 삼성전자나 이런 거 들고 있으면 바보 취급했다니까. 근데 아무튼 이제 날벼락 맞은 거예요. 2주 넘었어요 벌써. 응? 근데 이제 어젯밤에 아주 세게 떨어진 거죠 그죠. 네.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그래서 어젯밤에 여기 반도체가 박살이 났어요. 박살이 나서 난리가 났는데 일반 종목을 보여드리면 반도체 주들을 보여드릴게요. 엔비디아 마이너스 6% 폭락했고요. 그죠? 이게 뭐냐면은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넓게 할까? 요렇게 박스권이지 쉽게 얘기해. 요렇게 돌다가 어제 박살내면서 떨어진 거예요. 근데 떨어질 때 거래가 늘면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뭐 미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하나 쭉쭉 보죠. 네. 자, 그냥 신나게 줄줄줄 떨어지고 있죠. 이 친구는 고점이 지난달 18일이에요. 그리고 AMD 이것도 반도체 회사죠. 나가 떨어지는데 전저점을 깨면서 떨어져요. 그럼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전쟁에서 그러니까 전투에서 밀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 뭐 볼까? 최근에 보여드렸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냥 줄줄줄 흘러내려요. 어제 기본 마이너스 5% 6%씩 폭락했어요. 반도체 주들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다 보여드릴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M7 종목들 중에 메타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최근에 실적이 되게 좋게 나온 게 구글이거든요. 구글 마이너스 5% 폭락. 실적이 정말 안 좋게 나온 테슬라 어제 12% 폭락. 그래서 전기차 어제 박살났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줄줄줄줄 녹아내리죠. 이게 좋아 보이세요? 하나도 안 좋아 보이는데. 네. 이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존도 조금 빠졌고, 네. 아마존이 그나마 나아요. 네. 다른 거에 비해서는 덜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주식이 어제 뭐가 많이 빠졌냐면 앞에서 계속 얘기를 해드렸는데 제가 얘기한 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주식들이 엄청나게 떨어진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많이 올라간 주식은 간단해요. 두 개예요. 세 개지. 비만 치료제 그거하고 잘 알고 계시는 AI 때문에 울거먹은 게 반도체잖아요. 그리고 M7 종목들이 다 AI랑 연관져서 막 올렸죠. 그거예요. 그 종목들 위주로 빠졌고 나머지는 거의 대체적으로 괜찮습니다. 미국 주식 중에 어제 안 빠진 게 있는데 그건 뒤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셀트리온 얘기해 드릴 거니까 셀트리온 바이오주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 주식 중에 반도체 같은 경우 올랐고요. 일반 종목들은 거의 안 떨어지거나 조금씩 올랐어요. 누구만 떨어졌다? 최근에 열심히 아주 그냥 미친듯이 올라간 M7 종목들. 돼지예요, 돼지. 돼지처럼 살 디룩디룩 찐 돼지. 그쪽만 많이 올라갔고요. 나머지들은 그쪽만 많이 떨어졌고 다른 쪽은 괜찮아요. 이거 믿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우리 현대한테 아까 낮에 보여드렸는데 미국의 대형주 관련된 ETF가 이거거든요. 미국의 대형주 러셀 1000지수 1000. 여기 보시면은 보세요. 얼마나 많이 올라갔어요. 특히 최근 1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미친듯이 올라갔죠. 근데 이것도 이 대형주들도 M7 종목들이 주도해서 끌어올린 거지 다른 대형주들 중에 못 간 거 많아요. 미국도. 걔네 7개만 간다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한눈에 보셔도 이거 아무리 주식 경력이 짧아도 차트를 볼 줄 몰라도 대충 보시면 어때요? 얘 과열돼가지고 떨어지는 게 당연하겠네요. 이런 생각 드시죠? 과열된 거라니까. 조정을 받아야지 또 가든지 할 거 아닙니까? 어쨌든 떨어지는 거 당연한 거죠. 네. 어제 폭락했어요. 2.2%. 근데 제가 중소형 지수는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죠? 중소형 그 지수가 러셀 2000 지수인데 여기는 어때요? 여기도 어제 똑같이 마이너스 2% 빠지긴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간 게 없어. 저 대형주들이 갈 때 하나도 못 간 거예요. 그냥
이 박스권에 갇혀서 헤매다가 돌파했거든요. 그리고 위에 붕 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정이 끝나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고요. 아까 대형주 쪽은 이제 할 만큼 해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폭락한 거는 누구 때문이다? 미국 증시에 영향을 받은 건데, 미국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판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판이. 판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고기 불판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거를 우리 회원들한테 비유를 들었나? 오늘이 복날이었죠? 복날 맞죠? 어젠가요? 오늘인가? 복날을 제가 안 챙겨가지고 오늘 맞죠? 근데 아무튼 복날 고기 드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회원들한테 했던 비유인데 생각이 나서 여기서 또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조종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깃집 가서 맛있는 고기를 먹어요. 보통 이제 불판에 구워서 먹잖아요. 삼겹살을 드시든 뭐 소고기를 드시든 갈비를 드시든. 그래서 이제 고기를만 먹는데 맛있게 먹어요. 그럼 불판이 이제 좀 더러워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거기다 계속 고기를 구워 드시나요? 타니까 안 좋잖아. 그럼 이제 사장님이나 거기 직원이 와서 불판을 갈아주죠. 맛있게 계속 드시라고. 그렇죠? 그럼 이제 그러면 고기를 또 열심히 구워서 또 맛있게 드시죠. 판 가는 거예요. 판. 이거는 앞에서 많이 간 M7하고 AI를 우려먹은 그 종목들 상승이 멈추고 판을 바꾸는 거라니까요. 불판 갈아드리겠습니다 그러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우리 고기를 다 뺏어가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고깃집에서 누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왜 저러지? 이상하네? 그러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판을 바꾸고 있는 건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난리 치시면 안 돼요. 네, 판 바꾸는 거니까 지금. 대형주도 이제 M7만 갔는데 다른 걸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실제로 우리나라 개미들이 최근에 제일 많이 사는 게 뭐예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비만 치료제, 테슬라 이런 거잖아요. 거기만 박살났다니까.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반도체도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자, 오늘 이걸 보시면 돼요. 우리 회원들도 여기 낮에 얘기를 해드렸는데 한번 더 보세요. 왜냐면 장 끝나고 또 바뀌었으니까. 살짝. 오늘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6천억을 팔았습니다. 많이 판 거 맞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파는 거거든요, 이거. 근데 6,700억을 팔았는데, 자, 보세요. 오늘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제일 많이 판 주식이 무엇이냐?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를 제일 많이 팔았는데 외국인이요. 얼마어치 팔았느냐? 7,150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전체 코스피에서 전체 판 거보다 SK 하이닉스를 하루 동안 판 게 훨씬 많다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오늘 증시를 끌어내린 주범은 누구다? SK 하이닉스예요. 근데 또 웃긴 건 SK 하이닉스가 오늘 아침 일찍 장 시작 전에 실적 발표했죠. 영업이익이 5조 넘게 나왔다는. 그래서 아무튼 엄청 좋은 실적을 냈어요. 엔비디아의 반도체도 잘 팔아가지고 그랬대요. 그래서 기념으로 마이너스 8% 폭락시킨 거예요. 이거 SK 하이닉스 들고 계신 분들 오늘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그죠? 근데 AI가 버블이 낀 게 맞아요. 제가 어젯밤에도 저녁 방송할 때 그 골드만삭스에서 AI 버블 우려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이미 떨어지고 있었고, 떨어지는데도 또 싸다고 사신 분들 계시겠지만 오늘 거래가 엄청나게 터지면서 급락하는 거예요.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왔는데 마이너스 5% 급락 출발해서 장중에 마이너스 9%까지 왔다 왔습니다. 실제로 거의 그 근처에서 끝나고. 이런 거는 단기간 회복이 좀 어렵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만큼이 뭐냐면 오버슈팅 나온 거예요, 이게. 계속 얘기해드렸잖아요. M7 종목들이 왜 계속 갔냐고. 사람들은 그게 AI 기대감 때문에 갔다고 했지만 제가 보기엔 뭐라 그랬어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미친듯이 해놓고 금리 인하를 해줘서 경제에 돈이 돌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계속 미뤘잖아요. 그 미룰 때마다 M7 종목들이 또 가고 또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미국의 대통령이, 미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안 해주면서 기업과 그 다음에 개인들을 괴롭히면서 금리 인하를 계속 질질질 끄는 바람에 엔비디아나 이런 게 계속 갑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잡혀가지. 네? 유튜브 보면 이제 어디 뭐 증권사 지점장님, 대학교 교수님들, 유명한 이코노미스트 그분들 나와서 얘기를, 그분들도 이거 알거든요. 얘기를 못 하는 거라. 왜? 유명하니까. 저는 덜 유명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안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제 말로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기 부끄럽지만 카톡에 들어가시면요, 진검승부 제 사진 사칭해가지고 그 영업하는 인간들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카톡 사칭을 하니까 제 사칭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카톡으로 누가 말 걸면 대답하시면 안 돼요. 사칭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 네. 왜냐면 사이트에서 1위 하고 막 그랬으니까. 근데 저는 아무튼 그분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튼 이래는 뭐. 그래서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왜 갑자기 떨어질까요? 금리 인하로 급격하게 돌아섰잖아요. 지금 9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이 100%고요. 올해 미 연준 FOMC 회의가 7월 달 다음 주 열리는 7월 회의 빼고 3번 남았는데 3번 다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말이 확 바뀌었다고. 심지어 다음 주에 열릴 그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미 연준 이사들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제는 뭐라 그랬어요? 엔비디아가 계속 올라가고 SK하이닉스가 계속 따라 올라갈 때 이때 뭐라 그랬어요? 금리 인하 물 건너갔다, 금리 인하 없다, 올해 안 할 수도 있다, 자리에 한 번 할 것 같다 그랬죠. 근데 갑자기 금리 인하를 막 미치듯이 막 한다고 하니까 얘네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한 게 틀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본질은 그거라니까. 그 AI는 뭐냐? AI라는 거는 그냥 핑계였던 거죠. 핑계. 포장지. 테마주가 올라갈 때 똑같아요. 테마주라는 게 이렇게 막 올라갈 때 그 포장지를 예쁘게 해가지고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물건 살 때, 그죠? 물건 살 때 포장을 그냥 대충 그냥 무슨 비닐에다가 그냥 대충 말아갖고 주는 거랑 제품도 좋은데 포장지를 예쁘게 해놓으면 둘 중에 뭘 사세요? 포장 예쁘게 해놓은 거 사잖아요. 자동차도 그죠? 성능은 비슷비슷해도 디자인 이쁜 거 고르시잖아. 특히 남자분들 멋있는 거 그죠? 그런 거예요. 테마주도 포장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AI라는 포장지를 갖고 와가지고 이걸 한 거죠. 네. 그 이해가 가시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거품이 꺼지는 거지. 앞으로 엔비디아 실적도 좋아질 수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포장을 너무 해가지고 걔네들한테 물량을 다 떠넘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SK하이닉스가 대량거래 터지면서 세상에 7,150억 순매도가 나와요. 근데 여기 밑에 보면은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도 있죠. 이게 뭘까요? 최근에 이거잖아요. 여기는 실적이 좋아요. 현대일렉트릭은. 근데 실적이 좋게 나와서 이틀 전에 급등도 했었고, 근데 여기도 8% 빠지죠. 외국인이 좀 팔았다고. 얼마나치? 370억. LS일렉트릭 오늘 순매도 5위죠. 뭐예요? 오늘 10% 급락했죠. 얘는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 근데 얘네들도 결국은 뭐예요? AI잖아요. AI 발 전력 대란 우려, 그래서 올라간 게 전력 서비스예요. 근데 이런 거 빠지면서 같이 빠진 게 뭐예요? LS 에코에너지 이런 거. 여기는 전저점을 깼어요. 그 뭐예요? 조정이 깊어지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얘는 음봉 나왔죠. 그러면 사람들 손절 꽤 많이 할 겁니다. 이거. 지지선을 깼잖아요. 이 지지선이 얼마나 중요한 지지선이에요. 이걸 깬 거예요. 오늘 여기 외국인이 순매도 많이 한 거 보시면 다 뭔 줄 아세요? 많이 이제 수익이 난 것들을 좀 챙기는 거라고. 삼양식품, 아유, 현대차 많이 올라갔잖아요. 현대일렉트릭 뭐 두말할 필요 없고, LS일렉트릭 맞잖아요. 응? 현대로템 신고가 나던 거잖아요. LIG 넥스원 신고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수익을 좀 챙긴 거예요. 응? 하나금융주주, 두산에너빌리티 마찬가지. 거의 대부분 그래요. 한국조선해요? 네, 지금도 신고가 나고 있던 거죠. 여기서 수익을 좀 챙긴 거다. LG 에너지솔루션은 그냥 모르겠어요. 2차전지 패스. 여기는 얘기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수익이 많이 나는 걸 좀 챙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삼성전자는 똑같은 반도체인데 오늘 마이너스 1%밖에 안 빠졌죠? 왜 그러겠어? 여기 외국인이 샀어요. 조금이긴 하지만 순매수로 끝났어요. 외국인 순매수. 기관이 던졌겠지. 삼성전자를 우리 방에서 어디서 팔았는지 아세요? 여기서 팔았어요. 왜 팔아줬겠어요? 김새가 나스닥이 조금 눌러야 되는 자리니까 좀 팔아드린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이게 수익이 우리 방에서 40% 넘게 났던 거죠. 여기서 다 팔아버렸거든요. 왜 팔라고 했겠어요? 지수가 약간 누를 수 있으니까. 그냥 수익을 챙겨놓은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해요. 무조건 중장기로 들고 가는 그런 방이 아니에요. 미친듯이 단타 치는 방도 아니고 죽으라고 그냥 무조건 홀딩하는 방도 아니에요. 시장 상황에 맞게 적당히 이제 봐가면서 수익도 내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이게 이제 뭘 매도도 많이 나오고 확 눌러서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AI 때문에 엔비디아의 수혜를 가장 크게 입은 게 SK하이닉스. 그죠? 이렇게 보죠. 그리고 이미 이거는 외국인이 팔고 있었잖아요. 보세요. 밑에 자 보시죠. 외국인이 팔면서 주가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받아준 게 누구예요? 개미잖아. 검은색이 개미거든요. 개미들이 다 받아줬죠. 한동안 고생 좀 하겠죠? 왜? 왜겠어요? 이렇게 올린 거는 외국인이 맞는데 이렇게 떨어질 때 사준 게 개미잖아요. 그러면 개미들이 매수한 요 구간은 강력한 매물대 저항이 되는 거니까 이런 거 물타기 하시거나 낙폭과대 매매하시는 거 아닙니다. 대형주가 하루에 8%씩 급락하는 경우는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인데 이런 겁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SK하이닉스 때문에 그런 거다. 근데 삼성전자하고 DB하이텍도 이게 반도체잖아요. DB하이텍 여기 보시면은 안 빠졌다. 잠깐만요. 별로 안 빠졌어. 3% 빠졌는데 뭐 차트는 멀쩡하잖아요. 왜냐면 여기 엔비디아 덕을 못 봤거든. 그래서 엔비디아 덕을 본 AI 덕을 본 종목들이 오늘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미 반도체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조정이 이미 시작된 거고요. 이거는 시작된 거고 조정이 이제 좀 더 깊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한미 반도체 보유하신 분들은 뭐 손절하실지 말지는 본인들이 판단하세요. 근데 아마 손절하실 마음이 별로 없으실 것 같긴 한데 이거 들고 있는 분들이 물타기는 하지 마세요. 물타기 하지 마시고 확실한 건 그거예요. 본인 매수가까지 회복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얼마나 걸리는지를 원하시겠지만 얼마나 걸리는지 내 본전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이런 답을 원하시겠지만 마음 아파서 얘기를 못 해드리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좋은 회사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PBR이 21이 됩니까? PBR은 1에서 1.5 이상이면 고평가라고 하거든요. 업종마다 틀리고 회사마다 약간씩 다른데 통상 1에서 1.5 이상이면 고평가라고 하는데 1이나 1.5가 아니고 21이에요. 한미반도체 욕하지 마세요 막 이러실 수 있는데 좋은 회사 맞다니까. 근데 21은 죄송한데 계잡주에서도요 이렇게까지는 안 나와. 그만큼 단기 고평가가 됐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회사가 더 성장하면 PBR은 낮아지겠죠. PBR이 낮아지는 방법은 회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주가가 확 떨어져 버리면 돼요. 이거 고평가예요. 이게 누구지? 에코프로비엔 같은 2차 전지주들 있죠? 금양 그런 거. 걔네들이 작년에 그랬어. PBR이 되게 높아졌어요. 성장성 다 좋죠. 좋은데 현재 가치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한미반도체 여기서 되게 안 좋게 얘기했잖아요. 조심하시라고. 얘네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떨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까 고기 불판 얘기했지만 아니 고기를 굽는데 고기가 타요. 그거 어떻게 먹어? 고기 탄 거 잘못 먹으면은 거기 발암 물질이 있어서 뭐 몸에 안 좋잖아요. 그죠? 다 아시잖아. 판을 바꿔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야 될 것들이 떨어져서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중소형주 중에 좀 떨어진 것들이 있죠. 중소형주 그런 건 왜 떨어졌겠어요? 왜 떨어지긴요? 개미들이 놀래서 그런 거지. 놀래서 그런 거예요. 놀래서 분위기 파악이 안 되니까. 개미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그냥 놀래서 그냥 빠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자, 아무거나 보는 겁니다. 이거 이화공영 바닥인 것 같은데 마이너스 4% 떨어졌죠. 왜 그랬을까요? 그냥 개미들이 놀래갖고 그냥 손절한 거예요. 그냥. 큰 의미가 없어. 이런 거는 차트 분석하시는 게 아니에요. 서정 기전 이런 게 뭐죠? 원전 테마주죠. 원전 테마주. 원전 테마주도 맞는데 이게 지금 전기전자 전력 설비 전선주 올라갈 때 따라갔거든요. 따라갔다고. 그래서 오늘 좀 빠졌는데 이거는 난 좋게 보여요. 왜? 원전이니까. 전력 설비 전선주 중에서 원전 테마주 같이 빠진 게 있는데 원전 테마주는 좋게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재룡전기 이런 거는 좀 지금 들어가기 좀 그렇죠. 회사 괜찮아요. 괜찮은데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으니까 조정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2만원 정도부터 올라온 거거든요. 10만원이에요. 5개월 동안 5배 올라갔다? 과하지 않습니까? 조정을 좀 받아야지. 회사는 괜찮아요. 옛날에 소형주였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1조 원 이상으로 커졌어요. 어쨌든 조정은 필요한 겁니다. 그래 보죠. 그래서 즉 떨어져야 될 것이 떨어졌는데 그게 어디냐면 M7, AI, 버블 이겁니다. 오히려 오늘 증시가 막 폭락하는데 아까 그 2차전지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 얘네들이 오히려 올라왔다니까. 더 이상 떨어질 것도 없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얘네들이 올라왔어요. 네이버 지금 위메프하고 팀원 난리 났죠? 반사이익 수익 기대감. 그래서 네이버 올라왔고 카카오 올라왔고 왜 이런 쪽에서 올라왔다니까. 말썽꾸러기들이 요즘 오늘 올려줬어요. 포스코 이런 거.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지수가 떨어진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셔라. 네, 그 얘기고. 그리고 그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그때 중소형주가 많이 갔는데 여기서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자, 잘 보세요. 이게 그때마다 시대를 좀 타거든요. 다우지수랑 비교해 드릴게요.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겠어요? 네, 잘 들리시죠? 예, 여기 유튜브 쪽도 찍어주시고. 네네. 자, 봅시다. 그러니까 오늘 증시 떨어졌다고 막 겁내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갖고 겁내고 힘들어하면 앞으로 큰 돈을 어떻게 버시겠어요, 그죠? 네. 자, 위쪽에는 잠깐만요, 세팅 좀 해야 되거든요. 미국 다우지수를 보여드릴까? 잠깐만요. 네, 잠시만요. 네. 지수 좀 해드리려고.
이게 애매하다. 잠깐만요. 네. 코스피 지수랑 비교해 드리려고 하니까 안 맞았더라. 자, 이게 뭐냐면 이걸 왜 갖고 왔냐면, 자, 위에 있는 게 이제 뭐냐면 다우 지수고요. 아래쪽에 이제 코스피 지수거든요. 네, 다우 지수랑 코스피 지수를 비교한 건데, 자, 이게 시차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언론은 이제 참고하지 말라 그랬죠, 그죠? 참고하지 마시라 그랬는데, 지금까지 미국 언론을 이제 근거로 해서 봤을 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훨씬. 시간에서 이제 그 전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금 해리스 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해리스 관련주들이 크게 오르긴 했는데, 미국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거를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2016년도거든요. 보이시죠? 네. 위에가 다우지수, 아래가 이제 코스피 지수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게 여기에요. 어디다? 요 지점입니다. 갑자기 쭉 올라가죠, 그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전 세계가 망할 거다라고 그 당시에 그랬는데, 주시장도 망하고 경제도 망할 거라고 했거든요. 요즘에도 그런 소리 하죠. 트럼프가 저기 대통령 되면 미국도 망하고 우리도 망하고 다 망한다고. 헛소리입니다. 그때도 그랬거든요. 근데 망하기는커녕 미친듯이 올라요. 미친듯이. 뭐가 많이 갔다고요? 중소형 지수가 미친듯이 갔어요. 그때 다우지수는 대형주 지수잖아요. 대형주가 이만큼 날아갔으면 중소형주는 얼마나 많이 날아갔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다우지수가 막 급등하는데, 우리나라 코스피는 뭐예요? 안 가죠. 안 갔다고. 여기가 신고가 나면서 가니까 그때 살짝 따라갔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최순실이 등장한 게 여기 10월달. 그때 JTBC, 뭐 태블릿 PC 뭐. 그래 우리나라는 아수라장이었다고. 그리고 뭐 사드 보복 등이 있었죠. 여기 잘 보시면, 근데 막 그때 우리나라 엉망진창이었어요. 사드 보복에 난리를 지고. 근데 보세요. 다우지수 아무튼 가니까 코스피가 초반에는 천천히 가다가 나중에 여기가 좀 상승이 좀 무뎌질 때 여기서 확 들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보다 늦게 가는 게 맞죠. 한 템포 늦게 가고 미국이 쉴 때 우리나라가 확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계속 올라가고 다우지수 계속 올라가기만 하면 우린 못 가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거는 뭐 트럼프건 아니건 간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더 급락한 거에 대해서 불안해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걔네들이 멈춰야 우리가 가는 건데. 네? 미국 증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미국에 있는 돈이 빠져나와서 이머징 증시, 아시아 증시로 와야지 우리가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돈이 빠진다는 얘기는 여태까지의 주도주가 폭락이 나와서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주저앉기 전에 개미들한테 물리게 하는 거죠. 다 개미들 다 물리게 해놨잖아요. 그럼 거기 폭락이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힘들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최소한 여러분들, 제 방송을 계속 들으신 여러분들은 반도체나 그런 거 안 사셨을 거 아니에요. 왜? 제가 항상 안 좋게 얘기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힘들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차이가 있게 갔는데, 이거는 이제 코스피니까 대형주 위주로 갔어요. 실제로. 이때 올라갔던 게 뭐 삼성전자, 기타 등등등 대형주가 많이 갔어요. 자, 나중에 보니까 다우지수가 막 더 쭉 올라가죠. 코스피도 같이 쭉 올라가고. 여기가 삼성전자가 고점 찍었을 때 11월달. 자, 미국을 더 볼게요. 트럼프가 증시를 엄청나게 올렸어요. 그러다가 1월쯤 돼가지고 동시에 같이 탁 떨어지죠. 많이 올리고 급락했죠. 자,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에,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딱 끊어서 여기까지 우리나라 중소형주가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안 갔어요. 자, 여러분들 갖고 있는 보유 종목 중에 이 왼수 같은 게 올라오지도 않고 바닥인 줄 알았더니 막 오늘 같은 날 또 전저점 슬쩍 건드리고 막 속색이는 종목들 있죠.
왼수 같은 것들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이게 왜 나를 힘들게 하지? 그 차트랑 이때랑 똑같았다라고 보시면 이때 개별주들 차트가 다 그런 식이었어요. 아까 이하공형 저렇게 생겼었어. 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 바이오주가 등장을 해요. 셀트리온이 날르기 시작해. 이때부터 순간적으로 날랐다니까. 지수는 안 가죠. 코스피 지수는 안 가는데 코스닥 지수가 그때부터 뽑는 거예요. 내일이나 다음엔 그 당시에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비교해 드릴게.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안 되겠어요. 얘네가 쉴 때 코스닥이 막 올라왔는데 그때 주도주가 바이오였어. 지금도 바이오일 가능성이 높아요. 약간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지수가 미친듯이 출렁출렁거리고 횡보할 때 이때 개별주들 테마주들 엄청나게 날아갔어요. 미국은 중소형주 엄청나게 날아가고, 근데 여기는 중소형주가 초반부터 갔어요. 초반부터. 나중에도 갔고. 이해가시죠? 네, 그랬다니까. 걱정하지 말란 얘기예요. 조정이 올까봐, 손실이 많이 날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상승장에 소외당할까봐 두려워라고 하잖아요. 상승장에 소외당할까봐. 이해가시죠? 네, 그건 아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중소형주 많이 가고요. 우리나라도 많이 가요. 맨날 미군 철수하네 만에 그거 갖고 그만 싸우시고, 미군이 철수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미군이 철수하든 안 하든, 철수를 해도 안 해도 여러분들 돈 없으면 힘들게 살아요. 돈 버셔야지. 네? 쓸데없는 데다가 저기 에너지 쏟지 마시고. 아셨죠?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한 거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건데, 방금도 얘기했지만 미국에서 떨어져야 될 종목들이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저 종목들이 매일같이 막 10% 20%씩 안 떨어집니다. 한두 번 때리고 천천히 빠진다고요.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와요? 밑에 있는 종목으로 온다고요. 지금 이미 판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다고. 근데 이제 개미들한테 물량 다 떠넘기고 이제 확실하게 때려버린 거예요. 이제 최근에 AI 관련해서 나쁜 기사 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개미들 많이 물렸다는 얘기지. 어쨌든 지금은 힘들다고 투정 부리는 것 자체가 돈 벌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내 종목이 걱정이 돼서 맨날 계좌를 쳐다보고 있다? 쳐다본다고 뭐 달라지는 게 하나라도 있나요? 없죠. 차트 백날 보세요. 답도 안 나오지. 개미들이 힘들어서 던져갖고 차트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아무도 분석을 못 해줘요. 왜? 아무 의미가 없거든. 차트 분석하셔봤자 답이 안 나오니까 보지도 마시고 코스닥 지수는 더더욱 볼 게 없고 그냥 원래 계획했던 대로 쭉 가시면 돼요. 지금은 종목에 문제가 있어서, 개별 주식에 문제가 있어서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문제가 생겨서 떨어진 거예요. 다들 공감하시죠? 그렇잖아요. 네. 마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돈을 못 벌어요. 맞죠? 다들 어른이시니까 다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든가요? 마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직장 생활 잘 해요? 못 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성공을 못 하잖아요.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의 마음도 똑같아요. 주식을 하다 보면 너무 좋은 일이 생겨서 실수할 때도 있고요. 너무 힘든 일이 생겨서 실수할 때도 있는데, 그게 주식을 들고 있을 때 그런 일이 생기거든. 네.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정말 무슨 큰일이면 제가 큰일 났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근데 제가 웃으면서 방송하잖아요. 제가 늘 얘기했던 대로 된 거고, 긴장하실 필요 없고, 그쪽이 떨어져야 우리께 가는 거니까, 그거대로 가는 거니까 의심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네. 오늘 밤에는 시원하게 샤워 한번 하시고, 그죠? 네. 열대야니까 밤에 또 저기 전기세 아깝다고 막 에어컨 안 틀거나 그러지 마시고 에어컨 트세요. 네. 돈이 안 벌려서 돈 쓰면 안 될 것 같아. 쓰세요. 스트레스 더 받아. 네. 돈은 안 벌릴 때 그때 조금 쓰는 거예요. 안 그러면 스트레스 더 받거든요. 네. 돈 잘 벌릴 때 검소하시고 돈 안 벌릴 때 조금 쓰세요. 그래야지 맞아요. 이게 맞죠? 그죠? 네. 오늘 밤에 아무튼 시원하게 주무시고, 내일 금요일인데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봅시다. 지금 나스닥이 마이너스 0.1% 하락 출발할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뭐 일단 급락 출발은 아니니까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내일 저녁 때 또 시향 바뀐 게 있거나 그런 게 있으면 또 짚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에서 그 오바 저기 해리스 관련주들이 급등을 많이 했더군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얘기를 못 하겠는데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뭐 여기 화일약품, 모성 첨단 소재 막 9% 8%씩 급등했죠. 그 오바마 대통령이 그 해리스 부통령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지지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급등을 했는데, 해리스 관련주들은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허니문 효과 때문에 지금 저러는 거거든요. 그 유명한 셀럽들이 지금 막 유명 인사들이 지지하고 후원금을 보내니까 초반에 이제 관심을 끄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의심하지 않는 건 그 캐멀라 해리스라는 저 여자분이 그렇게 호감이 아니에요. 호감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이든보다 더 실수를 많이 할 수도 있어요. 네. 보시면은 가관입니다. 저 사람 그렇게 저기 뭐야, 하여튼 문제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그쪽 테마주 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먹고 빨리 빠져나오시는 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 말란 소리는 아니거든요. 하세요. 근데 수익 나면 팔고 다 끌려 내려오고도 다시 사거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네. 자, 오늘 밤 여러분들 시원하게 주무시고요. 제 뒤에 그 김 실장님이 이거 하신답니다. 그 Q10 사태. Q10 사태가 그거잖아요. 그 뭐야, 여기 위메프하고 히몬, 그것 때문에 오늘 테마주들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거 설명하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수혜주 오늘 양봉 잘 나왔죠, 그죠? 우크라이나 재건수혜주는 저는 꼭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네, 꼭이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종목이 뭐가 움직이는지 대장주 순서대로 쭉 아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김 실장님 방송을 꾸준하게 들으세요. 다른 전문가 추천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근데 방송 보러 가잖아요, 그죠? 네, 실력이 있는 분이에요. 네. 저희 방 회원들 중에서도 이분 저녁 방송 보시는 분들 많아요. 네, 그러니까 믿고 보셔도 돼. 네. 방송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무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